언어는 무기다. 그리고 이 무기는 그들만 쓸 수 있다. 2024년 봄, 미국 CIA는 내부 경보를 발령했다. 이유는 단 하나, 해독 불가 언어의 등장이었다. 그 언어는 영어도 중국어도 아니었다. 바로 한국어였다. 언어가 무기가 되는 순간 2024년 3월 15일 새벽 3시 미국 국가안보국 NSA 지하 3층 상황실에 경보음이 울렸다. 인터넷을 떠도는 수천 개의 디지털 신호 중에서 그들의 슈퍼컴퓨터가 해독하지 못하는 암호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이건 뭐죠? 야간 근무 중이던 제임스 켈러 요원이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문자와 숫자가 무작위로 섞여 있었지만 분명히 어떤 패턴이 있어 보였다. 하지만 NSA의 최첨단 번역 시스템도 양자 컴퓨터 기반의 암호 해독 프로그램도 이 코드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오전 9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실에서 수석 분석관 마이클 톰슨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주한 건 단순한 암호가 아닙니다. 이건 언어 자체가 암호화된 형태죠. 회의실 스크린에 띄워진 코드를 보며 참석자들은 당황스러워했다. 영어 알파벳도 숫자도 아닌 기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패턴 분석 결과를 보면 이 코드는 어떤 언어의 문법 구조를 따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언어와도 매치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과학자 사라 윌슨이 손을 들었다. 혹시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일 가능성은 없나요? 톰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 패턴과도 전혀 다릅니다. 이건 인간의 언어 체계를 따르고 있어요. 회의가 계속되면서 한 가지 가설이 대두되었다. 언어학자 출신인 앨리스 브라운 박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혹시 이게 한국어 기반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한국어는 교차어 특성상 어미 변화가 매우 복잡하고 AI가 학습하기 어려운 언어 중 하나죠.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참석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암호화된 코드가 정말 한국어 기반이라면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이버 보안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톰슨이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언어적 암호화 시스템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죠. 회의실을 나서면서 모든 참석자들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맴돌고 있었다. 과연 한국어가 정말로 해독 불가능한 언어가 될 수 있을까? 이안 매튜스 박사는 MIT에서 언어신경학을 전공한 뒤 CIA 언어 분석 부서에서 10년간 근무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까지 13개 언어를 구사하는 그에게도 한국어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었다. 한국어요? 솔직히 말하면 가장 어려운 언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안은 첫날부터 언어의 벽을 실감했다. 택시기사와의 대화에서 단순히 단어를 번역하는 것으로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라는 질문 하나에도 높임말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고 이안의 어설픈 한국어에 기사는 웃음을 터뜨렸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를 방문한 이안은 김민수 교수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어가 다른 언어와 구별되는 특징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김 교수는 칠판에 예시를 적어가며 설명했다. 한국어는 조사 체계가 매우 발달되어 있어요. 이가, 을, 에서 같은 조사들이 문장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죠. 더 놀라운 것은 높임법이었다. 한국어에서는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언어처럼 변해요.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김 교수가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밥 먹어와 진지 드세요는 같은 의미지만 사회적 맥락이 완전히 다르죠. 이안은 메모를 하면서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사회적 프로토콜이네요.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어를 이해하려면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 맥락까지 이해해야 해요. 이게 바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어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카페에서 진행된 두 번째 인터뷰에서 이안은 더욱 흥미로운 발견을 했다. 대화 중에 나온 생략 표현들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문맥상 당연한 것들은 생략해버려요. 밥 먹었어.
라고 하면 응, 먹었어가 아니라 그냥 응이라고 답하죠. 이런 생략은 AI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날 저녁, 이안은 호텔방에서 하루 종일 수집한 자료를 정리했다. 한국어의 복잡성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이건 정보 전달의 언어가 아니야. 맥락과 감정을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그는 CIA 본부에 보낼 첫 번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한국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였습니다. 계룡대 국방정보본부 지하시설에서는 극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언어 기반 상황 인식 시스템 개발이 그것이었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박중영은 이 시스템의 핵심이 한국어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AI 시스템들은 모두 영어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국어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중영이 연구진들에게 설명하는 동안 대형 스크린에는 복잡한 알고리즘이 표시되어 있었다.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맥락 이해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어의 높임법과 어미 변화를 활용해서 지휘관의 명령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저기 올 것 같은데요 와 저기 온다는 완전히 다른 대응을 요구하죠. 첫 번째는 경계 태세, 두 번째는 즉시 교전 준비입니다. 실제 테스트가 시작되었다. 미군과의 합동훈련에서 사용되는 영어 기반 시스템과 한국군의 한국어 기반 시스템을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상 전투 시나리오에서 두 시스템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상황을 판단했다. 영어 시스템은 에너미 컨택트 노스 섹터라는 보고를 받고 즉시 교전 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시스템은 적 접촉, 북쪽 방향인 것 같습니다 라는 동일한 내용의 보고를 받고도 다르게 반응했다. 어미의 미묘한 차이에서 확실성의 정도를 파악한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다. 한국어 시스템이 오판율에서 30%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다. 한국어의 어미 변화가 화자의 확신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시스템이 더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박중영은 결과 보고서에서 이렇게 적었다. 한국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 도구가 아닙니다. 화자의 의도와 감정, 확신의 정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의사소통 시스템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만의 강점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적군 관점에서의 분석이었습니다. 외국 정보기관이 한국군의 통신을 도청한다고 해도 한국어의 복잡한 문법과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확한 의도 파악이 불가능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러운 암호를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훈련 마지막 날, 박중영은 참관했던 미군 장교들의 반응을 기억했다. 이해할 수 없다. 같은 정보인데 어떻게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가? 그때 박중영은 확신했습니다. 한국어야말로 21세기 정보전의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다고. KAIST 사이버 보안 연구센터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언어별 보안 강도 측정 실험이었다. 연구 책임자인 이 박사는 이 실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근 AI 기반 해킹 기법이 발달하면서 언어 자체가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게 되었어요. 실험 설계는 간단했다.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각각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 작성하고 AI 해킹 프로그램이 각각을 뚫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했고 오직 주석과 변수명의 언어만 달리했죠. 첫 번째 테스트 결과는 예상 범위 내였습니다. 영어 기반 코드는 평균 5.3초 만에 뚫렸고 중국어는 12.7초, 일본어는 18.2초였다. 하지만 한국어 기반 코드는 21분 14초 동안 버텼습니다. 연구진들도 놀란 결과였다. 처음엔 실험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연구원 김 박사가 회상했습니다. 같은 실험을 10번 반복했는데 한국어는 항상 다른 언어들보다 월등히 오래 버텼어요. 최단 시간이 18분, 최장 시간이 37분이었죠. 원인 분석이 시작되었다. AI 해킹 프로그램의 로그를 분석한 결과 한국어의 복합적 어미 변화가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처리하다, 처리되다, 처리하겠다, 처리할까요 등의 어미 변화를 AI가 패턴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더 흥미로운 발견은 동음이의어 문제였습니다. 한국어의 말이라는 단어는
언어를 뜻할 수도 있고 동물을 뜻할 수도 있다. 이런 중의성이 AI의 자연어 처리 능력을 크게 저하시켰습니다. AI는 확률적으로 접근하는데 한국어는 맥락 없이는 해석이 불가능한 언어예요. 실제 해킹 시뮬레이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어로 작성된 보안 시스템의 설정 파일은 쉽게 해독되었지만 한국어로 작성된 동일한 파일은 AI가 이해하지 못했다. 한국어의 조사 시스템이 일종의 자연스러운 난독화 역할을 하는 셈이죠. 연구진은 추가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한국어 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AI가 추출하는 실험이었다. 영어 문서에서는 99.2%의 정확도로 개인정보를 찾아냈지만 한국어 문서에서는 67.8%에 그쳤습니다. 특히 높임말로 작성된 부분에서 AI의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졌어요. 이 박사는 최종 보고서에서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한국어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러운 보안 언어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어 사용자들에게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죠. 실험 결과는 국제사이버보안학회에서 발표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이한 박사의 한국 체류 3주차. 그는 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되는 한국어 교실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언어 학습이 목적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어의 사회적 기능을 관찰하기 위함이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인사말부터 그의 연구는 시작되었습니다. 수업 중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존댓말과 반말의 전환이었다. 강사인 박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어미를 사용해요.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사회적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이죠. 이하는 메모를 하면서 깨달았다. 이것은 언어가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상사에게는 씁니다. 동료에게는 유, 후배에게는 다를 사용하는 것이 단순한 문법이 아니라 사회적 인증 시스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실제 사례를 관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회사원들이 모인 카페에서 대화를 엿들은 이하는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다. 같은 그룹 내에서도 직급에 따라 언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 대리님, 보고서는 언제까지 준비하시면 될까요? 라는 질문에서 권력 관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감정의 암호화였습니다. 한국어의 어미 변화는 화자의 감정 상태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좋아요와 좋습니다는 같은 긍정의 의미이지만 친밀도와 격식의 정도가 달랐습니다. 이건 감정까지 인코딩하는 언어 시스템이에요. 언어학자 출신인 이한에게도 이런 복잡성은 충격적이었다. MIT에서 배운 어떤 언어학 이론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정보 전달과 동시에 사회적 관계, 감정 상태, 상황적 맥락을 모두 포함하는 다층적 시스템이에요. 문화원 마지막 수업에서 이하는 한국어의 생략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밥 먹었어? 라는 질문에 응이라고 답하는 것이 완전한 의사소통이 되는 상황이었다. 이때 이하는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건 문화가 아니야. 고도로 발달한 보안 시스템이다. 그날 저녁 이한이 작성한 보고서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외부자가 침입하기 불가능한 자연스러운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채로 호텔방에서 이하는 지난 3주간의 관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어의 복잡성은 단순히 언어학적 특징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암호 체계였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언어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적 맥락을 이해해야 하니까요. 2024년 4월 한국의 한 사이버 보안 업체의 직원이 익명으로 제보한 문서가 국제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문서의 제목은 하늘말 프로젝트 마이너스 한국어 기반 상황 반응형 지휘 시스템 개발 보고서였다. 2017년부터 7년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극비리에 진행된 프로젝트의 전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을 군사 지휘 시스템에 활용하는 것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군은 한국어의 높임법과 어미 변화를 이용해서 지휘관의 명령 의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공격하십시오와 공격해는 같은 명령이지만 상황의 긴급성이 다르죠. 보고서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실전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2019년 서해상에서 실시된 비공개 훈련에서
하늘말 시스템을 사용한 부대의 반응 속도가 기존 시스템보다 40% 빨랐다는 내용이었다. 지휘관이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경계 태세를 강화했어요.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김 박사 인터뷰 내용도 공개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가 가진 독특한 특성에 주목했어요. 다른 언어와 달리 한국어는 화자의 감정과 의도가 문법 구조에 직접 반영되거든요. 이것을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복잡했다. 지휘관의 음성 명령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어미 변화와 억양을 통해 명령의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적을 확인했다와 적을 확인했어요는 다른 대응을 요구해요. 첫 번째는 확신, 두 번째는 보고의 성격이 강하죠. 가장 놀라운 부분은 보안 효과였습니다. 외국 정보기관이 한국군의 통신을 도청해도 한국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 전술적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우리는 암호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한국어 자체가 천연 암호였으니까요. 하지만 프로젝트는 2021년 예산 문제로 중단되었습니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실용성에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부 문서를 보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너무 정교해서 오히려 외국 동맹국과의 연합작전에서 호환성 문제가 발생했어요. 유출된 문서의 마지막 장에는 김 박사의 최종 소감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한국어는 이미 무기였다. 다만 그것을 무기로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 문서의 공개로 국제사회는 한국어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서 공개 이후 여러 국가의 언어학자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어 연구를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언어가 진짜 무기가 될 수 있을까? 2024년 5월 에스토니아 탈린에서는 NATO 연례 사이버 방위 연합훈련 라크트 실즈 2024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30개국이 참가하는 이 훈련에서 한국팀은 처음으로 정식 참가국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다른 참가국들은 한국팀을 그저 아시아의 신참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훈련 첫날 각국 팀들은 동일한 가상 인프라를 보호하는 임무를 받았다. 미국 팀은 최신 AI 기반 보안 시스템을, 독일 팀은 정교한 암호화 프로토콜을, 프랑스 팀은 행동 분석 알고리즘을 각각 가동했습니다. 한국 팀은 조용히 자신들만의 시스템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저들이 뭘 하는 거죠? 미국 팀 리더인 마이클 존슨이 한국 팀의 작업을 지켜보며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팀은 다른 팀들과 달리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모든 시스템 설정을 하고 있었다. 아마 자국 언어가 편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훈련 시작 2시간 후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레드팀 공격팀이 각국의 방어 시스템을 차례로 해킹하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첫 번째 타겟은 가장 취약해 보이는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미국 팀의 시스템이 가장 먼저 뚫렸다. 공격 시작 1시간 만에 미국 팀의 핵심 서버가 마비되었습니다. 독일 팀도 30분 후 같은 운명을 맞았다. 프랑스 팀은 조금 더 버텼지만 결국 2시간 만에 항복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국팀만은 여전히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다. 관전하던 NATO 사이버 방위 센터의 전문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팀이 사용하는 방어 기법이 뭔지 파악할 수 있나요? 분석관 중 한 명이 질문했다. 하지만 아무도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팀의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언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분석 자체가 불가능했다. 레드팀 리더인 스웨덴의 에릭 안데르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해킹 도구가 한국팀 시스템에서는 작동하지 않아요. 마치 다른 행성의 기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팀의 시스템 로그를 보면 공격 시도는 감지되었지만 모든 공격이 무력화되고 있었다. 원인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한국팀은 모든 시스템 메시지와 로그를 한국어로 작성했고 보안 프로토콜까지 한국어의 문법 구조를 활용해서 설계했다. 해킹 도구들이 영어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한국어로 구성된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결과 발표에서 한국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다른 팀들의 반응이었다. 독일팀 리더가 한국팀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을 사용한 건가요? 한국팀 리더인 김대령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특별한 기술은 없어요. 그냥 한국어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폐회식에서 NATO 사이버방위 센터 소장이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각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자국 언어의 보안적 활용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D.C. CIA 본부 이안 매튜스 박사는 6주간의 한국 출장을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한국 언어가 무기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의 결론은 충격적이면서도 명확했습니다. 한국어는 더 이상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이며 무기이고 방패입니다. 이안의 첫 번째 결론이었다. 6주간의 연구를 통해 그가 발견한 것은 한국어의 독특한 구조적 특성이 현대 사이버 보안 환경에서 예상치 못한 장벽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국어의 복잡한 문법 구조가 AI의 자연어 처리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킨다는 점. 둘째, 높임법과 어미 변화가 화자의 의도와 감정까지 암호화하는 효과를 낸다는 점. 셋째, 문맥 의존적 특성으로 인해 외부자의 완전한 이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AI는 데이터를 처리하지만 한국인들은 느낌을 공유합니다. 이안이 가장 인상 깊었던 발견이었다. 한국어 대화에서는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내용이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런 특성은 컴퓨터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영역이었다. 보고서 작성 중에 이안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한국어 사용자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언어가 가진 보안적 특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CIA 내부 발표에서 이안의 보고서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이버 보안 담당 부국장인 제임스 윌리엄스가 질문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말인가요? 이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한국어는 단순히 배울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문화 전체를 이해해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서 이안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사이버전의 판도는 언어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한국어는 이미 한 수 앞서 있어요. 그는 다른 국가들도 자국 언어의 보안적 특성을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의 독특함은 쉽게 모방할 수 없었다. 수천 년간 형성된 언어 체계와 문화적 맥락이 결합된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어는 자연스럽게 진화한 완벽한 보안 시스템입니다. 보고서 발표 후 CIA는 언어 기반 보안 연구팀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이안은 이미 다음 목표를 정하고 있었다. 이제 진짜 연구를 시작해야죠. 한국어가 어떻게 미래의 사이버 보안을 바꿀 것인지 말입니다. 그날 저녁 이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국어 교재를 펼쳤습니다. 6주 전만 해도 단순한 외국어였던 한국어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언어는 무기다. 그리고 한국어는 이미 무기였다. 그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사이버 보안의 패러다임, 그 중심에 한국어가 서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이안 매튜스 박사는 김민수 교수와 재회했습니다. 1년 전 처음 한국어를 배우러 왔던 그는 이제 유창한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교수님, 1년 전에는 몰랐는데 한국어가 정말 특별한 언어네요. 김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안 박사님 덕분에 우리도 우리 언어를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어의 특징들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지난 1년간의 변화로 이어졌다. 이안의 보고서가 공개된 후
전 세계적으로 언어 보안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생겨났습니다. 각국의 대학들이 자국 언어의 보안적 특성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여러 대학에는 외국인 연구자들이 몰려들었다. 요즘 우리 대학 한국어학과에 지원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급증했어요. 더 놀라운 변화는 기업들에서 일어났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한국어 기반 보안 시스템 개발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삼성과 LG 같은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도 한국어 보안팀을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모든 변화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한국어를 사이버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중국에서는 한국어 학습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어가 자국의 사이버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요. 이안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언어가 정치적 이슈가 되어버렸네요. 한국어는 그냥 아름다운 언어일 뿐인데 말이죠. 김 교수가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덕분에 한국어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잖아요. 실제로 한국어 학습 붐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기존의 K-팝 K-드라마로 시작된 한류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이번에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과 IT 엔지니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어가 미래의 필수 기술 언어가 될 수도 있겠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이안은 1년 전을 회상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히 언어를 연구하러 온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다. 언어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날 저녁 이안은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기내에서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제목은 언어 다양성이 사이버 보안에 미치는 영향 연구였다. 한국어에서 시작된 연구가 이제 전 세계 언어로 확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이안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누는 한국어 대화들이 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소통 방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어 정말 신비로운 언어야. PD 박민수는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된 계기는 우연한 뉴스 기사였어요. 한국어가 AI 번역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라는 내용이었는데 거기서 영감을 얻었죠. 왜 한국어가 어려울까? 라는 단순한 궁금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가 김지영은 취재 과정에서 가장 놀랐던 건 한국어 사용자들조차 자신들의 언어가 가진 특별함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높임말, 어미 변화가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더라고요. 연출 이성호는 촬영하면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외국인 출연자들에게 한국어 문장을 번역해달라고 했는데 밥 먹었어? 라는 간단한 문장도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때 한국어의 맥락 의존성을 실감했습니다. 음향 감독 최영주는 배경음악 작업할 때 고민이 많았어요.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 같은 느낌을 주면서도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결국 전통 국악기와 현대적 전자음을 믹싱해서 독특한 사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자막 번역가 세러 잔선도 영어 자막을 만들면서 정말 어려웠어요. 한국어의 뉘앙스를 영어로 완벽하게 옮기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 자체가 이 다큐멘터리의 주제를 증명하는 셈이었죠. 특별 출연 이안 매튜스 박사도 다큐멘터리 촬영에 참여하면서 1년 전 연구를 다시 돌아볼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어의 독특함이 더욱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언어의 다양성과 그 가치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다큐멘터리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1년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한국, 미국, 에스토니아 등 8개국에서 촬영이 진행되었으며 언어학자, 사이버 보안 전문가, 군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제작진은 언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서 문화와 기술, 그리고 안보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제작 의도를 밝혔습니다. 방영 후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 우리 언어가 이렇게 특별한 줄 몰랐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어를 더 정확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가 생겼다. 언어의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이 담겨 있죠. 한국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언어 속에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독특함과 아름다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한국어, 나아가 모든 언어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어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죠. 언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그리고 한국어는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언어 중 하나입니다.